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입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제 새로 나온 책 광고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출판사를 도와드려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새로 나온 투자의 감각 잠깐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2019년 5월 돈의 감각을 발표한 이후 3년하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투자의 감각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투자의 감각을 소개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투자의 감각 보시는 화면, 그래픽 화면인데요. 총 288페이지로 288페이지고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주제를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하신다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 창의력에 대한 설명을 총 6장, 6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장의 그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 시장을 보는 지혜, 즉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없죠. 시장 지수가 하락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일제히 떨어지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그런 지수, 시장을 판단, 분석하는 지혜, 그 경제적 창의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목 선정,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판다는 의미죠.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한 창의력. 세 번째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저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방송 보시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건데, 저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게 낫다, 그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조건 스스로를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법, 가격에 대한 관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주식 투자는 뭐니 해도 멘탈을 관리해야 되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버블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그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활용법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만 보면 엄청나게 높은 목표 가격 나오면서 그런 때에 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증권사 리포트 활용법에 대한 창의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고 팔 때,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얼마에 사야 돼요? 얼마에 팔까요? 네, 그건 정해져 있죠, 답은. 그건 며느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네, 그 매도 매수에 대한 원칙, 이렇게 총 6가지 주제를 담았습니다. 돈의 감각이 주로 거시경제, 그다음에 지수, 시장을 보는 거라면, 투자의 감각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제가 거의 3주 전부터 강력한 시장 상승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 외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감이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장을 보는 지혜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목, 매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신문기사 활용법까지 다양하게 여러분 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책을 말씀드릴 때 이 추천사를 한 6분, 5분 써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지신 분들의 추천사 2분의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 그러면, 제가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 2분이 그대로 추천사에 담아주셨네요. 먼저 요즘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 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이사님의 추천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자산의 가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고, 흔들리는 감정을 다스리고 투자의 감각과 창의력도 키워야 한다. 네, 앞에서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경제적 창의력에 대해서 박 대표님이 제 책을 읽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서상영 미래에셋 이사. 미래에셋을 빠진 이유는 추천서를 쓸 때는 회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빠져 있는데 서상영 이사는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냈다고 해도 산업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사색해야 한다. 예, 종목 선정, 그 다음에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경제적 창의력,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글을 많이 넣어왔는데 그걸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사실 사업을 하는 것과 저는 거의 동일하다.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사장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시는 걸 알고 어떤 주식 사야 돼요? 저도 주식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 조카가 얼마 전에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자마자 미용실을 창업하겠다고 저에게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하던데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사장님 말, 무조건 반대해야죠. 그러면 망해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땐 사장님이 지금 미용사 자격증을 막 따자마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제 조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적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실 생각인데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무턱대고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제 조카와 다른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수긍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하면 찍기, 운빨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카다라, 누구나 다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썼습니다. 적어도 저의 책을 읽으시면 최소한의 돈을 덜 낼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책을 내용을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목차를 통해서 제가 지금부터 책의 구성과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장, 왜 투자의 경제적 창의력이 중요한가? 투자의 미래를 바꿔줄 필살기라는 큰 제목으로 1장을 구성했는데요. 1장에서는 제가 주식 투자로 몇 억을 지난 20년간 날렸던 이야기, 그리고 절치부심,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나 진짜 큰 돈의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과정에서 얻었던 경제적 창의력, 이 창의력이 주식 투자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 2장입니다. 2장은 시장을 보는 지혜, 즉 경제 사이클을 읽는 독창적 관점, 즉 경제적 창의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통화량 증가율,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달러와 강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재 2022년 7월, 8월 주식시장에서 연준 풋, 연준의 이 비둘기적 정책에 대한 희망, 기대, 이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가 수렁에 빠진 증권시장의 구세주가 될 것인지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폭락장이라는 그런 폭락을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르침까지는 아니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쓰레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두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좀 더 암기하고 있어도 향후 시장은 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감각에서는 거시경제 위주였는데 이번 2장은 돈의 감각의 연장선상이고 그 돈의 감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방법론적으로 접근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제가 이 투자의 감각에서 이 증권 지수를 통화량 증가율 곱하기 기대 심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연말 대세상승 이야기하면서 가져왔던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과 CPI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통화량 증가율이 극대화됐을 때가 주식시장 고점이었고 저게 통화량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직접적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관계를 책에서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장입니다. 이 3장에서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종목 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신문 보다가 어떤 회사가 좋다더라, 친구가 뭘 사랬대더라, 상승미소가 뭘 멤버십에서 어떤 이야기 했대더라 이러면서 사셨던 텐데요. 이게 의외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 즉 신문기사를 보고 투자하면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 30%라는 이런 주식의 격언이 있잖아요. 그 이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증권시장, 투자에서 작동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이 되는 종목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걸 제가 경험했던 사례,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4장입니다. 4장은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 투자하시는 여러분 주체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는 연습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다 그러면 가령 현대자동차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전문가가 모든 종목을 안다고 오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무리 전문가를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가 포지션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만 좀 알 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참조하는 게 증권사 리포트잖아요. 이 리포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많은 증권사들이 발견하죠. 이것을 투자자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리포트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감정의 통제. 감정을 통제해야 수익을 얻는다. 라는 큰 제목으로 5장을 꾸몄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게 아니죠. 핵심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다음에 성공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는 해. 라고 생각하는 게 높은 자존감이죠. 이런 분들은 투자 수익도 올라갑니다. 이 자존감을 이게 결국 심리학의 문제이긴 하지만 투자에서도 자존감을 연습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HTS에 보면 관심 종목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 관리만 잘해도 적어도 돈을 잃지 않는다. 이것을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 사람들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면 핏대를 올리신 분 있죠? 우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치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의 어떤 수익을 어느 분야에 돈을 가져갈지를 항상 눈여겨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친수익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입니다. 6장. 이제 종목도 선정했고 감정독 통장을 쓰면 매수 매도를 해야죠.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 원칙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아무리 큰손 전문가라 하더라도 매매 타임은 서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예, 남들이 사고 싶어 할 때는 팔아줘야 되고 팔고 싶어 할 때는 반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사고 싶어 할 때는 언제인지, 반대로 팔고 싶어 할 때 언제인지, 예, 책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버블 유혹에서 피해야 되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추격 매매 하시는 분들, 항상 추격 매매하면 실패로 돌아오는데, 그런 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 포함했고요. 손절매 참 어렵죠. 이론은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제에서 어려운 손절매, 이때만큼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라. 언제? 예,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6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앞에서 미용실 사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그런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이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2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봄을 기다리며, 즉 겨울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봄이 되면 여름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때 투자 영역을 떠날 준비를 하자,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필자가 갖고 있는 주식 투자 지혜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투자에 참가하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기 때문에 책을 통해 공유하는 이 지식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가 서둘러 이렇게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기로 결심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나 힘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암흑과도 같았던, 제가 20년 동안 실패를 경험했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부와 독서 덕분이었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혼돈과 좌절,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게 되어 있다. 다만 이 겨울을 그냥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실력과 내공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 언 땅을 녹이고 땅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봄을 기다려보자고 말하고 싶다. 특히 가족을 위한 투자가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가 겪었던 아픔을 여러분만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 투자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자, 온라인에서는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예약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11일 목요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는 하루 이틀의 시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돈의 감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책에서도 정가의 10%가 제 인세인데요. 그 인세 수입의 10%는 제가 필요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책을 사서 공부하는 중에도 여러분의 책 한 권 한 권이 누군가를 돕는 큰 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목차 설명이었죠. 하지만 목차에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미용실 사장님처럼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란 책뿐만 아니라 노력, 에너지, 시간 등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돕기 위해서 쓴 책 투자의 감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